0.1 더하기 0.2는 당연히 0.3이겠죠. 컴퓨터가 단순 계산에 있어서는 매우 정확하다고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의 콘솔을 열고 0.1 더하기 0.2가 0.3과 같은지를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황당하게도 컴퓨터는 거짓이라고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시작된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연합군과 이라크 사이의 육상전은 불과 42일 만에 다국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라크군은 최소 8,000명에서 최대 5만 명의 군인이 사망된 것으로 추정. 이라크군의 장비와 지휘체계가 초토화되는 동안 연합군은 대략 300여 명의 전사자만을 냈는데요. 이러한 연합군의 승리에는 연합군이 가진 진보된 국방기술에 힘입은 치밀한 군사 전략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걸프전을 통해 크게 이름을 알린 미군의 군사 장비가 있었는데 바로 탄도미사일 대응 시스템인 미국 국적의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당시 운용되었던 팩2라는 이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다가오는 미사일 및 비행체를 감지하여 요격하는 기능을 수행했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레이더를 이용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고 업데이트해 미사일의 현재 위치와 예상 궤적에 대한 정보를 계산하여 대응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물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막의 폭풍작전 당시 다국적 연합군의 연이은 공세의 이라크군은 알 후세인이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에게 요격되어서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전쟁 직후의 미국 육군 발표에 의하면 요격을 시도한 47기의 탄도미사일 중에 45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이러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활약은 걸프전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정치 구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라크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절반은 이스라엘을 향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참전하길 바랐던 이라크군의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스라엘이 만약 이 전쟁에 참전하여 이라크를 공격하게 된다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럴 경우 연합군에 속해 있던 아랍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지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여 이라크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참전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군이 발사한 여러 탄도미사일 중에 요격에 실패한 한 발은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막사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단 한 발만으로 당시 주둔해 있던 병사 2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라크군의 단일 공격으로서는 걸프전 당시 연합군 측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사건이었죠. 미국 정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요격 실패는 당시 시스템이 가진 소프트웨어의 연산 버그 때문이었는데요. 이 버그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컴퓨터가 0.1 더하기 0.1을 0.3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컴퓨터에서는 0.1, 0.2와 같은 작은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 하나당 컴퓨터 메모리에 일정한 공간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그 숫자를 가깝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법을 이용해 3분의 1을 표현해야 하는데 소수점 이하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이 5칸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은 0.3333333으로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3이 무한히 이어지죠. 하지만 숫자를 저장한 메모리 공간은 5칸밖에 없으므로 메모리에 숫자를 저장하는 동안 그 뒤에 이어지는 무한한 3들은 필연적으로 잘리게 되는데요. 컴퓨터에 3분의 1을 저장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3분의 1이 아닌 그와 가까운 0.33333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3분의 1과는 0.000033333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2를 소수로 나타내면 0.0000000으로 6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뒤에 6을 날리고 반올림해서 0.00067로 저장하게 되고, 이 또한 실제 3분의 2와 유효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근사 과정은 실제 컴퓨터에서 0.1을 저장할 때도 발생하는데요. 컴퓨터는 0과 1만을 사용해 이진법으로 숫자를 표기하는데 0.1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0.0001100110012 이렇게 0011이 무한히 반복되죠. 따라서 방금 전 3분의 1을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수점 일정 자리 이하는 잘린 채 저장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64비트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형식에서는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데 0과 1을 저장할 칸을 64개 부여합니다. 이 64개의 칸 중에서 처음 한 칸은 숫자의 부호,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 이 중 11개의 칸은 지수의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52개의
개의 칸만을 소수점 자리의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죠. 따라서 3분의 1과 3분의 2를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지는 숫자를 잘라내서 반올림한 뒤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0.1의 경우 64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에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가 아닌 이와 같은 유한한 길이의 숫자로 저장되고, 이 저장된 숫자를 다시 10진법으로 변환해보면 0.1보다는 대략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만큼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0.1보다 조금 큰 수가 저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2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유한한 길이의 숫자로 저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10진법으로 보면 0.2보다 조금 큰 수가 저장이 됩니다. 이 둘을 더한 이진수를 다시 10진법으로 표현해보면 대략 0.30004가 되는데요. 실제로 파이썬 콘솔 창에 0.1 더하기 0.1을 입력해보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0.1과 0.1을 근사하여 저장할 때 생긴 오차가 누적되어 0.3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는 0.3과 매우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거나 할 때 이러한 오차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교한 수준의 계산을 요구하는 미사일 요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걸프전 당시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서는 64비트보다도 작은 24비트만으로 숫자를 표현하고 있었죠. 이 24비트를 이용해서 0.1초마다 시간을 계산하여 미사일의 속력 및 궤적을 계산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소수점 일정 자리 이하의 숫자가 계속 잘리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부 시간 0.1초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산을 수행할 때마다 시스템 내부에서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미군 관계자들과 개발사인 레이시온사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9일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웨어를 내놓았지만, 이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미군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재부팅하여 누적된 오차를 해소해야 했는데요. 얼마의 주기로 재부팅해야 하는지까지는 전달되지 않았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주둔해 있던 미군 파병대는 무려 100시간 동안을 재부팅을 하지 않은 시스템을 운영했고, 1991년 2월 25일 사고 당시에는 시스템 내부 시간 기준으로 실제 시간과 0.34초의 오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1초도 되지 않은 자그마한 오차는 미사일 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500m 이상의 오차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라크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해 연합군은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가 일어난 하루 뒤에야 개선된 소프트웨어가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해당 문제가 해결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버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레이시온사가 향후 모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를 표현하는 비트 수를 늘리는 것이죠. 기존 패트리어트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24비트 형식을 32비트로만 바꿔도 이전과 같은 양의 오차가 누적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대략 3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데요. 64비트로 늘린다면 태양이 수명을 다해 적색 거성이 되는 그날 대략 80억 년까지 재부팅 없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해도 유효한 에러가 누적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치 재부팅을 하듯이 시간을 누적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리셋할 수도 있을 텐데, 재부팅 없이도 오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숫자를 모두 정수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55를 저장할 때 100.5를 저장하는 대신 1055를 저장하고 소수점의 위치만 기억하는 거죠. 정수형은 소수점 특정 자리 이하를 버릴 필요가 없어 오차 없이 더하기 빼기 등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직역하면 계산기라는 이름이 붙은 인간이 만든 이 완벽해 보이는 기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꽤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불안정함을 용인하고 더 정교한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땀과 노력이 있을 뿐이죠. 아마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컴퓨터 연산의 불완전함과 에러를 고치는 것이 공학과 테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며, 스스로의 부족함과 스스로의 근성과 스스로의 에러를 고찰해가며 유튜버 에러로서의 부족함도 점차 더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